바꿔. 그래? 바꿔. 바꾸면 바로 시작할 거야. 저 카메라 치면 안 되고. 좀 일어나, 이거 그냥. 문 막아도. 이게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능 중요해, 안 중요해? 겁나 중요하지, 그치? 겁나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만큼 내가 말해주는데, 오늘부터 기름기 있는 거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될 만한 거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차가운 거 드시지 마세요. 커피도 적당히 드세요. 네. 그러니까 몸을 최대한 제가 좋게 만드는 방법, 저는 지금 위험을 되게 오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걸 토대로 제가 가장 편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먹는 스타일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컨디션이요, 최고조에 달할 거예요. 여러분 원래 건강하시니까. 삼겹살, 기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목살을 먹든가 앞다리살을 먹든가 닭가슴살을 먹든가 정말 최소화된 거, 그리고 질소가 포함된 소세지 먹지 마세요. 그거 되게 이 소화에 좀 간에 이런 이렇게 좋은 작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란이나 실제 그 약간 그 있잖아요, 생물을 먹을 때 지방이 없는 생물 있잖아요. 좀 덜한 생물, 아예 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지방 계란 후라이 먹을 때도 식용유 넣잖아요, 그렇죠? 그건 괜찮아요. 너무 짜게 먹지 마세요. 최소한만, 거의 다이어트식으로, 보디빌더식 다이어트식으로 2주를 살아야 돼요. 그럼 몸이 일단 가벼워져요. 그리고 집중이 겁나 잘 돼요. 그러니까 약간 초연해진다고 할까? 몰입 상태 있잖아요. 빨리 가요. 왜냐면 몰입 상태 갈 때 방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불편함,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열이 많다고 해가지고 추운데 저 정도만 입고 오거든요. 근데 항상 얇은 옷을요, 한 3겹, 4겹 입고 다닐 생각을 해야 돼요. 수능 때까지. 몸을 보존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최고의 퍼포먼스 뽑아야 되거든. 근데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이걸로 할 수 있어. 택도 없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수능은 체력 싸움이 아니에요. 체력 싸움이에요. 국어, 수학, 백날 잘 봐도 뒤에 가면은 체력이 떨어져요. 영어든 뭐 탐구든 떨어져. 그럼 체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체력은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를 덜 써야 체력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 에너지 어떻게 덜 쓸 건데? 덜 쓰는 옷을 입어야죠. 체온이 많이 안 나가는, 덜 소실되는 그런 스타일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몸에 흡수를 기름기 쓰면 몸에 흡수 잘 안 되잖아요. 영양분 같은 거. 기름기 좀 줄이고. 잘 때도 춥지 않게끔. 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 머리 좀 아팠거든요. 왜 아팠냐면 보일러 틀었어. 자다가 더워서 깼어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창문 열어. 개 추워. 겁나 추워. 또 뜨거웠다가 또 차가웠다가 뜨거워서 차가웠다가. 그럼 상식적으로는 합쳐져가지고 되게 이상적인 온도. 택도 없어요. 잠 못 잤어요. 아침에 머리 아팠어요. 수능날 아침에 머리 아파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왜? 난 노력했는데. 나 잠 잘 자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추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일러 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매트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매트로 최적의 온도를 맞춰보는 훈련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단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실력은 크게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으면 망하는 게 맞아. 더 열심히 하는 게 맞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맞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조차도 안 나와. 수능이 원래 그런 거예요. 됐어요? 그럼 그거부터 최대한의 컨디션을 뽑아내기 위해서 바꿔줘야 돼. 그래야 그나마 잠도 잘 와.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말해줄까요? 수능을 잘 보려면요, 머리를 좀 더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시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찍 자야 돼, 안 자야 돼? 수능 전부터는 11시쯤, 12시쯤 자야 돼.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똑바로 안 했으면 새벽 2시까지 그냥 밤새도록 해버려. 네가 무슨 컨디션 관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뇌의 어떤 구조를 생각한다면은 일찍 자는 게 맞아. 근데 일찍 잠이 와야 말이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패드, 핸드폰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안 해야 돼. 하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잘 안 와. 숙면을 못 취해. 성적이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럼 잠을 잘 잘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놓고 최대한의 이런 매체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시쯤에 가장 피곤한 상태로 만들어. 낮잠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능 때 낮잠 잘 수 없잖아. 자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데.
그럼 안 자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졸지 않고 하루를 산 다음에 최대한 피곤한 시점에 10시, 11시에 팍 자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건 5시에 일어나건 그 패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능이 중요하다면. 중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요. 대충 봐. 근데 내가 느낄 때 일생일대 어떤 시험이고 정말 목숨 걸어야 되고 제대로 봐야 되고 하면은 그 관리부터 하세요. 그럼 시험 때 돼가지고 수능 날에 몸이 날아다닐 거예요. 겁나 가볍기도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거나 가장 초연한 상태로 문제에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정신 나가신 분들이 또 점심을 또 고기를 싸가신 분들이 있어요. 주바따를 맞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배고프잖아요. 저 어이가 없어요. 네. 최대한 몸에 부담 없이 뭐 계란 후라이도 정말 기름 쏙 빼고 야채 위주로 밥도 부드럽게 물 많이 넣어가지고 약간 진밥같이 있잖아요. 정말 죽처럼. 근데 죽이면 너무 빨리 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니되 죽과 비슷한 진밥 있죠. 진밥에다가 야채도 다 불을 한번 닿은 야채 있잖아요. 쉽게 씹히는. 선생님 금방 소화되냐? 그럼 계란 후라이, 닭가슴살 넣는 거죠. 맛있게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이 맛을 버려야 돼요. 나는 스님이다. 아무 맛도 없는 걸 먹고 있고 이 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날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후에 배 아파 애들이. 한두 명이 화장실 가고 있어. 정신 빠진 거죠. 초콜릿 엄청 먹어. 미친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의 몸 상태를 최적화시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허리가 갑자기 아파요? 허리 운동하세요. 수능 전까지. 하루에 30분 동안. 뭐 마사지 받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공부 잘한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절대로. 긴장해서 끝나요. 이미 끝나요. 1등급들 다 망해요. 그걸 똑바로 안 하면. 너 말이 길었죠, 그렇죠? 빨리 할게. 수능이 다가오니까 제가 경험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9번 수한 실전 모의고사 4회 39번 사배입니다. 볼게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렵다. 특히나 지금 ing가 나왔죠? 콤마 다음에 문장 끝난 상태에서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하면서죠? 배정하면서.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금전적 가치라고 합니다. 금전적 가치를 배정하면서 어디에? 사물에. 자, 뭐와 같은 사물이냐면 요거 해석 잘해야 돼. 이거 단어 아는 사람 있어요? 레크레이셔너? 오락적인, 그쵸? 휴양이란 뜻이에요. 휴양에, 그리고 미적인 가치. 이 어떤 깨끗한 물, 깨끗한 물에 아름다움과 이 휴양으로서의 가치와 같은 것에 금전적 가치를 배정하면서 이것은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깨끗한 물이 금전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얼마만큼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냥 어렵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 판단하세요? 전 경험으로 판단한 거죠. 안 돼요? 괜찮아요. 어렵다라고만 아세요. 금전적 가치 어렵다. 끝. 됐습니까? 왜냐하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알려줬잖아요. 주절과 분사구문은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뭐만 하면서잖아. 하면서. 안 하면서가 아니야. 하면서. 색깔이? 자, 이거. 예,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 다음에 ing가 있잖아요. 이 문장의 어떤 흐름, 맥락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이거 그 책에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네.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혹시 마지막이니까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사피엔스 3권 3편에 7페이지 보시면요. 대안찾기라고 있는데요. 1번에 분사구문 보이세요? 분사구문. ing, pp 나온 다음에 콤마 다음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어떤 맥락적 흐름이 같다. 같은 것만 다 제가 썼어요. 여기에. 여기 5번 보시면 목적어, 목적보가 같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냥. 네. 이런 게 적용이 되면요. 문장이 훨씬 더 편하게 읽힙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렵다. 뭐가? 배정하는 게. 금전적 가치를 깨끗한 물에 배정하는 게 어렵다. 어려운 건 금전적 가치를 깨끗한 물에 배정하는 것. 이렇게 코드가 잡히면요. 주제를 뽑아내거나 어떤 말하고자 하는 거 알아낼 때 되게 편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물의 금전적 가치. 가치 매기기. 어렵다. 요거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삽입 문제, 사피엔스니까 전체를 다 해석해 볼 겁니다.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 해석이 안 되죠. 이런 거 해석하려고 지금 사피엔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문장이에요. 딴 거 없어요. 가볼게요. 자, 어떻게 공동체와 사회가 결정하는지. 자, 잘 보세요. 여기부터요. 여기까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산적인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어디에? 물의 품질에 또는 다른 어떤 에너지 또는 환경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사회와 이 어떤 그 공동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실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공동체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럼 뭐를 대한 내용이 여기에요. 얼마나 많은 생산적인 자원들을 투입하는지, 물 어떤 품질에, 물의 품질을 좋게 해야 돼. 그럼 얼마나 많이 좋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결정하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자, 경제적인 어떤 개념. 자, 마르지널리티, 저도 몰랐어요. 한계주의래요. 한계주의에 대한 경제적 어떤 개념은요, 도움을 준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이게? 물 품질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거를, 얼마 투입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한계주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 다음 볼게요. 자, 기본적인 생각. 최적화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대절인데요. 어떤 지점 이후에는 이것은 현명하지 않다. 뭐 하는 게 현명하지 않냐면 투입하는 것, 추가적인 생산적인 자원을 물 품질에 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비용, 컨티뉴 계속하는 거, 뭘 계속하냐면요. 향상을 시키는 물 품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보다? 추가적인 이점보다. 아니 비용을 살짝 들여가지고 이 수돗물, 이 웅덩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웅덩이들요 평균을 죽였어. 한 50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A급 만들었어. 근데 이 A급 물을요 S급, 스페셜급으로 만들려면요 5천만 원이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S급이나 A급이나 별로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그거 S급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럴 때 뭐라고 한다? 비용이 이익을 넘어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익은 별로 안 되는데 비용은 5천만 원 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써볼게요. 여기. 비용이 이익을 넘어서면 이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 알아야 돼요? 삽입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저 맛이 갔어요. 지금. 내용 해석만 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쭉 가볼게요. 일단. 여기 이제 아니니까 가볼게요. 자, 어떤 지점 후에 더 낫다. 뭐가 낫냐면요. 투입하는 거. 부족한. 이거 지금 부족한 뜻도 있고요. 희귀한 뜻도 있어요. 드문 뜻도 있어요. rare이라는 단어의 동의어예요. 드문 생산적인 자원을요. 다른 가치 있는 목적에 넣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니 좋아진 거에다가 더 비용 투입하는 건 별로 안 좋고 더 좋은 게 있잖아? 새로운 데 넣어. 좋은 데 또 넣지 말고 새로운 데 넣어.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한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한계 분석은요. 포함한다. 주의 깊은 고려를 나왔어요. 금전적인 평가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평가냐면요. 비용과 이익, 정치적 어떤 선택지에 대한 비용과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처음으로 금전적 평가가 들어갔으니까 3번 또는 4번 또는 5번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소재가 비슷하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 어디 나왔습니까? 주어진 문장에 가치 있어요? 없어요? 나왔죠. 그거 무슨 가치예요? 금전적 가치죠. 됐어요? 한번 이어서 해석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금전적 가치는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렇게 금전적 가치를 배정하는 게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렵다는 말과 같은 말로 가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전적 가치는 다 다양하다. 왜? 얘한테는 이 물이요 500만 원이에요.
쟤한테는 이 문이 5천만 원이에요. 같아 달라요? 그럼 판단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아까 주어진 문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럼 5번도 되고 4번도 되네. 둘 다 되네. 그럼 여기서 답을 결정해야 돼. 답 몇 번이에요? 5번? 이거에 대한 답은요. 단어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네, 이거예요. 이러한 때문에 이러한 가치라고 앞에 가치가 나와야 돼. 안 나와 근데. 됐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얘 앞에 들어가도 어려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건 아니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가장 선호되는 거 5번 했으면 좋겠지. 어려움 해가지고 좋겠지. 근데 얘도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얘도 어려움에 대한 얘기야. 이 가치가 다양하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야. 얘도 어렵다. 주어진 것도 어렵다. 얘도 어렵다는데 왜 지금 5번에 들어가야 하냐는 거죠. 아니죠. 4번은 가능을 하죠. 근데 어찌됐건 4번, 5번 고민 중에서 이 가치가 들어가는 거는 4밖에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답은 4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석해주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계 분석은 준다. 입법자들한테 최고의 도구를 판단함에 있어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에너지와 환경적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번 드릴 테니까 해석해주세요. 준비 시작. 지금 뭐 시킬지 느낌 오지 않아요? 둘 중에. 밑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위에 거는 잘 돼가지고. 그래? 위에 거 시켜봐야겠다. 이래놓고 밑에 거 시키면 되겠죠. 실제 시험 때는 위에 거 같은 게 잘 안 돼요. 실제는. 깔끔하게. 저도 지금 깔끔하게 못하잖아요, 지금. 네, 이런 느낌이에요. 해볼까요? 진우 첫 번째 거. 어떻게 공동체나 사회가 네. 결정할까? 네. 얼마나 많은 생산 자원들이 투입하는데 그쵸. 수 자원과 다른 에너지 자원이 퀄리티인데? 품질인데? 잘못했어요. 물의 품질과 그쵸. 물의 품질 또는 다른 에너지 또는 환경적인 문제. 그쵸.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정현. 최적성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네. 그 몇몇의 포인트에서 아니요. 포인트 후에. 어느 지점 후에. 그 지점 후에 네. 그것은 이거부터 하죠. 몰라 이거? 똑똑하지 않다. 예, 현명하지 않다. 뭐 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명하지 않다. 네. 그 투입하는 것을 네.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인 생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입하는 게? 그 물의 퀄리티 그쵸. 품질에. 그쵸. 연습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자, 왜냐하면 자, 추가적인 비용, 계속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뭐 하기 위해서? 물 품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보다? 추가적인 이득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다, 좋지 않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오늘 사피엔스 마지막 문장입니다. 문제입니다. 30번.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29번 문법이에요. 자, 문법은 해석 안 합니다. 제가 두 문장만 해석할 거고 여기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에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안전하죠, 그쵸? 그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명사 있네. 선행사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나오고, occurs. 이거 자동사만 되는 동사거든요. 목적어 필요 없거든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완전해. 답은 아니죠, 그쵸? 됐습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지금 이걸 볼 때 여기 문장부터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요청할 수 없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도. ask 나오면은 목적어, 투부정사. 해석이 목적어가 솔직히 문법 풀 때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 틀이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더 아닌 걸 찾고 아니면 해석하는 거지 처음부터 해석 다 할 필요 없어요.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아시면 적지 마세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번과 5번인데 3번부터 볼게요, 한번. 자, 지금 콤마가 나왔어요. 콤마 앞에 잘 보세요. 문장의 시작이 여기부터거든요. 여기 주어가 있어. 동사가 있어. 보어 있어. and가 있어. 접속사네.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올 수 있겠네. 주어 나오고 동사 또 나왔어. 목적어 나왔고 또 그 다음 보니까 대시 나왔네. 대 또 뒤에 동사 있을 수 있어요. 묶었어. 끝났어. 여기서. 문장에 동사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콤마 뒤에는 동사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쵸? 동사 나오려면 접속사가 나오든가. 없으면은 동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ing 나와도 돼, 안 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 이 ing는 뭐예요? 동사예요, 분사예요? 분사면은, 분사는 능동과 수동이 있잖아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야? 쓴다, 이것도? 모르면? MT요? 네. 능동이에요, 능동.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목적어 있는 것과 목적어 없는 거. 우리는 항상 분사 구문을 볼 때 목적어 있는 거는 현재 분사라고 했고 목적어 없는 거는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라고 했어요. 근데 저 현재 분사인데도 목적어가 없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없을 수가 있죠? 한마디만 딱 해주면 돼요. 동사가 뭐일 때? 동사가 자동사일 때.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 3번을 건너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3번이 답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선택지가 2개 있다고 하는 거는 더 틀릴 거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안 틀렸잖아요. 그럼 3번이 맞아. 3번 답이야. 아무것도 안 틀렸으면. 일단 적어주세요. 동사가 자동사일 때는 능동의 형태로서도 뒤에 목적 없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분사에 대한 문제가요. 뒤에 목적어 있으면은 ing, 목적어 없으면 pp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답에 대한 후보로는 둘 수 있는 거죠. 후보, 세무. 그러니까 더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아닌 게 없으면 저도 저걸 찍을 거예요, 아마. 더 아닌 게 없으면. 근데 5번이 겁나 아닌 거여가지고 지금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4번 볼게요. 4번 is 나왔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수일치예요? 그렇죠. 얘랑 수일치. 그러니까 쉬운 거죠. 대신 문장을 보는 힘이 있어야죠. 잘 보세요. 일단 정리 좀 할게요. 3번, 여기 3번, 여기 3번. 죄송합니다. 여기 3번. 적어주시고 4번을 적어볼게요. 4번은 일단 수일치에 대한 내용인데 수일치 겁나 쉬운데 왜 수일치가 지금 여기 나왔을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대신 나왔어요. 된 뭐예요, 이거?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복격이에요? 주격이죠, 그렇죠? 왜 주격이에요? 그쵸? 이렇게 주격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으면 되게 잘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of interest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of 다음에 이런 추상명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합치면요 형용사가 돼요. 뭐 interesting 같은 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고려해 주시고 묶어주시고 묶으면은 이 전체가 명사구로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is가 맞는 거죠. 정현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얘가 대절이 얘 리얼리티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빼줘도 된다. 실제 주어는 리얼리티다. 그래서 리얼리티에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고 5번 볼게요. 자, 문장을 보시면 지울게요. 좀. 네. 실제 문장의 주어는 얘예요. 동사는 얘예요. 목적어는 얘부터 어디까지죠?
겁나기네요. 여기 끝까지 있는 거예요. 네. 잘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how부터 여기까지예요. 뒤에는 by로 해서 엮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좋아요. 잘 보시면 지금 이 how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주어가 나오고 여기 동사가 나오고 여기 전명구 나오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몇 형식이에요 이거? 이 형식이죠. 왜냐면 요게 수거 표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be close to 어디 어디에 가깝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저기 is랑 to 사이에 지금 close가 빠진 거죠. 그쵸? 그 close를 how가 나오면서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close가 나올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close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왜? close 원래 저 is랑 to 사이에 있어가지고 원래 문장은 a model is close to reality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의 모델은 현실과 가깝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얼마나 가까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closely가 아니라 close가 답이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 생각하셔야 되는 게 5번 같은 경우는 이 의문사 how가 형용사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네, 보세요. 의문사 how가 가끔 부사를 데려올 수도 있고 형용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뒤를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부사가 빠지면 뒤에가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부사가 빠졌어. 완전하겠죠. 왜? 뒤에 문장 성분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뺀 거잖아요. 형용사는 뭔가 했겠지. 보어나 뭐나 했겠지. 그치? 그걸 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완전해지겠지. 근데 그런 걸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부사와 형용사를 판단하고 뒤를 보면서 형용사가 빠졌을까? 부사가 빠졌을까? 이거 고민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완전, 불완전 이건 약간 위험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뭔가 약간 문장의 어떤 어순이 달라진 시점에서 뭐 완전 불완전 판단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해석을 해보는 거죠. 구문도 판단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완전 불완전을 봐주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답은 5번이고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었으면 3번을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쌤이 원래 ing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없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5번이 너무 튀어가지고 5번 답입니다. 됐죠? 자, 요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몇 시죠 지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연과학자와 공학자들은요, 신경 쓴다. 보살핀다죠, 그렇죠? 자, 어디로 사물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스피드를 이제 신경 쓴다는 거예요. 어떤 스피드냐면 그 스피드에서 화학 어떤 반응이 발생하는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 교량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과학자들의 어떤 업무, 역할, 공학자들의 업무, 역할 이거를 말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물질. 자연과학에서의 물질은 이게 물질적이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유발한다. 일련의 바뀌지 않는 자연법을 어떤 법이냐면 작동하는 물리세계에서 작동하는 원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5분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7분 쉬었다가 이어서 모의고사 하겠습니다. 쉬세요.